올게 부산에 기항하는 크루즈가 역대 최대치를 찍을 전망이랍니다.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만 8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하는 부산으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이 크루즈 증가로 기대되는 효과와 부산이 크루즈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이 80만 명을 넘어설 거다. 이게 정확하게 예. 어떻게 수치가 추산된 건지 궁금하군요. 예, 크루즈 선사는 일반적으로 1년, 2년 전부터 크루즈 상품을 기획을 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 선사는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고자 하는 항만에 연락을 해서 크루즈 선이 접안할 부두를 확보를 합니다. 예. 내년 부산항의 420항차도 이런 신청을 받은 결과이고, 크루즈 관광객 80만 명은 크루즈 선박의 수용 인원의 한 80% 정도를 계산을 해서 추정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420항차 관광객 80만 명, 요 수치를 어째 평가하십니까? 예, 부산항 기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이는 최근에 중일 갈등으로 인한 증가분도 있겠지만은 그 최근에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와 부산항의 매력도 인지도 향상 등이 결합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사실 1, 2년 전이니까 그때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급작스럽게 그 전에 이미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냐 그건 아니었지만 급등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부산을 찾는 크루즈가 급증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예, 최근에 급증한 것은 분명히 이제 중일 갈등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한국에 대한 어떤 해외 관광객들의 어떤 그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K-푸드, K-팝, K-뷰티, K-컬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트렌드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그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제도적 지원, 이런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 한때 크루즈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게 중국발 크루즈인데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8년 넘게 이어진 한한령으로 급감했습니다. 작년에는 8차례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73차례가 기항할 예정입니다. 회복세로 들어섰다 요래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좀 일시적인 걸까요? 그 회복세로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예. 그 한중 관계의 어떤 정상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드 문제 이전에도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입국자의 한 60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드 갈등으로 인한 한한령으로 인해서 단체 관광이 중단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올해 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한 결과 한중 간의 어떤 관계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되면서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일시적인 것보다 완전한 회복세로 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게 현장에서도 아니 뭐 중일 외교 갈등 있는 건 알겠지만 이 정도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뭐 전언이 들려오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중일 관계 악화가 처음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또 있었고, 그때마다 그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한국으로 이제 좀 왔던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2012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때는 중국의 크루즈 관광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로 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좀 늘어났고, 또 중일 갈등도 좀 수위도 높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일본으로 못 가는 크루즈 관광객이, 특히 또 한국의 관광 매력이 그 굉장히 그 인기가 있으면서 네네.
급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지금 부산항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4월부터 선석 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세관, 출입국, 검역, 뭐 CIQ라고 하는 이런 인력들이 좀 사실 부족하고요. 네. 그 민간에서는 또 크루즈 가이드, 통역 가이드도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부산시하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좀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추진해야 되고, 특히 그 크루즈 가이드 인력이 부산에서 조달이 안 되면은 서울 등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급하고요. 예. 그다음에 선석은 단장은 대책이 어렵겠지만은 그 지금은 현재의 어떤 캐파가 장기적으로 그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크루즈 터미널도 좀 확장을 조기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접안해서 어쨌든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입국 심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광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국 심사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거 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가장 그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 최근에서는 그 크루즈 항만의 경쟁력 기준이 CIQ 통과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포트클란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고 관광객이 CIQ 검사를 하고 터미널로 통과하는 시간을 40분 이내에 다 하겠다고 이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한정된 시간에 CIQ 검사와 관광을 모두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정부 당국하고 크루즈 선사와 협의해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뭐 짐 찾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그죠? 사람만 예, 맞습니다. 간단한 짐 들고 나오는 거니까 예예. 뭔가 좀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예. 현재 크루즈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성장 흐름인지 어째 보고 계시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구조적인 성장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크루즈는 급작스럽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2019년이 크루즈 관광객 최고 피크인데 2025년에는 이미 그 피크를 넘어섰고요. 네네. 2026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크루즈 관광객이 과거에는 세계에서 한 11% 정도 됐는데 향후에는 15%까지 늘어날 걸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크루즈 선박 운항 선박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크루즈 관광객 유입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크루즈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IQ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크루즈 터미널 시설 부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심이라든지 관광지에서의 크루즈 수용 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좋은 기회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이 크루즈 관광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당일치기 기항이 많고 체류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객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크루즈 기항지가 이제 그 단순 기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 모항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체류형 크루즈 모항으로 이제 전원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과제들 앞에서 말씀드린 CIQ 인력 부족 문제도 좀 해결하고 터미널 공간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그 체류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이 이제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야간에는 오픈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예. 해결을 해야 이제 좀 더 그
단순 기항에서 이제 1박 2일 체류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아 노선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시아 노선에서 오는 거는 이제 크루즈 선박 특성상 가까운 데서 오는데 사실 손님들을 국적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직접 오지 않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는데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내 크루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만, 말레이시아, 뭐 일본, 싱가포르는 매주 출항하는 크루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10회에서 한 뭐 15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걸 늘려야 한국에 가면은 부산에 가면은 언제든지 크루즈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올해 초에 6만 9천 톤급의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인 아이다 디바호가 승객 2,000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신규 입항을 했습니다. 한 차례이긴 한데 노선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월드 크루저가 들어온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월드 크루저는 일반 크루저하고 달리 그 흔히 이야기하는 좀 느림의 미학 이런 걸 좀 즐기는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크루저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고 가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달리 여기는 천천히 이렇게 시험시험 가는 그런 어떤 즐기면서 가는 크루즈인데 그렇다고 모든 월드 크루저가 모든 항만에서 1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 컨텐츠가 풍부하고 야간 관광 볼거리가 있고 야간 입출항이 좀 자유로운 그런 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항이 이제 실질적인 모항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월드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크루즈 선사가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가 될 수 있는 뭔가 모멘텀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가지고 크루즈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위원이었습니다.